예,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위원 김현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방해하는 정부의 늦장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5월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실시 계획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부의 늦장 자료 제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 292명과 실종자 12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 세월호 참사는 살릴 수 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동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고 국민 앞에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부실한 늦장 자료 제출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총 1341건이지만 이 중 제출된 자료는 240건으로 17.9%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자료를 빼면 훨씬 더 낮은 차원의 자료 제출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과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저희 당의 최민희 의원이 문화방송 측에 요구한 자료 목록을 거론하면서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새누리당이 문화방송 비호라고 밝혔으며 해당 자료 목록을 어떻게 입수하여 발표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김재원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새누리당에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동료 의원의 정당한 국정조사의 활동을 비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보다 유병헌 찾기에 골몰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한날 1시에 수백 명의 국민이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 사고 원인 등 진상규명보다 유병헌 일가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야 되고 구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검찰은 경찰 병력 6천여 명을 동원해서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유병헌을 찾기는커녕 검찰 수사관들이 금수원에서 낮잠을 자다 적발됐으며 12일에는 유병헌 검거를 위해 군까지 투입하고 전국 시군구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지만 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침몰 원인,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동기와 행적, 무능하고 무책임한 해경의 구조활동 등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과 동기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차 공판에서 선원들은 검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수차례 항변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세월호 변층과 관련해서 사망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협수로로서 물살이 빠른 지역이며 당시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이었던 피고인은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를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시야, 무전 등 항해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야 됐습니다. 라고 주장해 검찰 조사 내용에서 찾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선박의 존재가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4월 11일 날 이루어진 청해진 해운 홍모 공무감독은 해양심판원 조사관 조사에서 강원식 1등 항해사와 통화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배는 침몰이 되고 있지 않고 무언가에 걸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해 침몰 원인이 변침이라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결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를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엉터리 수사고 부실 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역시 해양심판원 조사 과정에서 선수 쪽에 철제가 실렸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선수 컨테이너 사이에 처음 보는 동그란 회색 빛깔의 화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넘어지게 컨테이너 사이에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고 답해 당시 사망사도 알지 못하는 의문의 물체가 세월호에 실려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유병헌 검거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 다해야 합니다. 무능한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검거마저 실패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세월호 희생가족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초기의 수사기관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와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거나 유심칩, 메모리칩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살펴봤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휴대폰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한 작업이었을 뿐 휴대폰 내부의 그 어떤 내용도 삭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유족과 피해 가족은 이런 정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실종자 한 아버지 휴대전화 통화 목록의 경우 4월 15일 오후 11시 12분 문자 발신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후 기록은 4월 16일 오전 10시 1분 지인과의 통화 기록으로 중간 기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인지한 4월 16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여 차례 해당 학생과 통화했는데 그 기록이 고스란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해당 부모의 학생 부모와 동일한 상황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사고 당일 자녀에게 송신한 40여 통의 통화 목록이 삭제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부모님은 자녀는 물론 담임선생과 통화 목록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인 목적하에 휴대폰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